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숫자는 41입니다. 네, 오늘은 제41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는데요. 서울 역사박물관은 누구든 불편 없이 즐길 수 있는 베리어 프리 버전 영화 3편은 온라인으로 상영합니다. 영화는 오는 6월까지 넷째 주 목요일마다 상영하고요.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은 감쪽 같은 그녀가 상영됩니다. 아침에는 슬라생, 오후에는 영화 한 편 어떠신지요? 두 번째 숫자는 1입니다. 서울시가 130만에 이르는 1인 가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전담 조직을 만듭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1호 공약이었는데요. 서울시는 1인 가구 특별대책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다음 달 중으로 1인 가구 특별대책 추진단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오 시장은 1인 가구 지원의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공약을 지키는 것은 당선자의 의무이지만 공약을 지키는지 감시하는 것은 유권자가 해야 할 일이겠죠. 잘 지켜보자고요. 세 번째 숫자는 24조입니다. 네, 최근 국내 가상화폐 거래액이 하루 24조 원을 넘을 정도로 광풍이 불고 있는데요. 정부가 최근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 세탁, 사기, 불법 행위의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달부터 6월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경찰은 보다 강화된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를 막겠다고 한 건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가상화폐가 법적으로 화폐나 금융자산이 아니기에 거래를 감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거의 없어서 이번 정부의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숫자는 53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던 이스라엘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약 1년 만에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국민의 53%에 상당하는 497만 명이 두 차례 백신 접종을 마쳐서 집단 면역에 보다 가까워졌는데요. 내년 추가 접종 등을 위해 필요한 백신 재고까지 확보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사진 저도 봤는데요. 좀 부럽더라고요. 우리도 빨리 평범했던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고요. 오늘 퀴즈에 대한 좀 뭐랄까요, 답이 많이 오지 않습니다. 문제가 좀 너무 어려웠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문제 나갑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개발한 우주 헬기의 이름인데요. 미국 시간으로 19일 새벽 화성에서 동력 비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구 밖 행성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인류의 동력 제어 비행이기도 한데요. 이 비행에 성공한 우주 헬기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본격 문자창 CPR 프로젝트 슬라생 오늘의 상식 퀴즈. 당신은 오늘 어제보다 더 똑똑해집니다. 퀴즈 드렸습니다. 자, 보기 드릴게요. 1번 버라이어티, 2번 리얼리티, 3번 인저뉴어티, 4번 인절미 먹고 싶다. 예, 4번 같은 보기는 다시는 좀 내지 않도록 제가 제작진 잘 설득해서 참여 독려하겠습니다. CPR 프로젝트 이 제작진이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거든요. 문자를 좀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오늘 참여율이 거의 굉장히 위험한 수준입니다. 위급합니다, 지금. 힌트를 드릴게요. 자, 1번 버라이어티, 2번 리얼리티, 3번 인저뉴어티, 4번 인절미 먹고 싶다. 여러분이 보기를 이렇게 보시면 이 제작진이 다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4번 왜 인절미 먹고 싶다고 했을까요? 인절미. 좀 재미도 있지만 이런 좀 재미있는 보기를 통해서 정답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1번 버라이어티, 2번 리얼티, 3번 인저뉴어티, 4번 인절미 먹고 싶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문자 좀 많이 보내주셔야 또 재밌게 함께 또 방송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화요일은 알아둬야 손해 안 보는 생활법령을 알아봅니다. 자, 생활 속 각종 분쟁들 법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오늘 함께할 법제처의 김효미 사무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그 사무관님 덕분인지 보이는 라디오가 2,500분을 돌파를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의 사연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회사 업무 중에 발명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기존에 생산하고 있던 제품에 새로운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든 건데요. 회사는 제 발명을 넘겨받아 특허 등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품을 출시하면서 제 발명을 활용하지는 않았는데요. 회사는 제 발명을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전적인 이익이 발생한 게 아니라 제게도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발명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네, 이번 사례는 많은 직장인들이 회사 업무를 하다가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봤을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최영진 아나운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번,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예. 제품으로 만들어져서 판매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특허를 가져가서 뭔가 등록을 했다면 보상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1번, 보상받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1번, 보상받을 수 있다입니다. 그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종업원 등은 직무 발명에 대해서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 규정에 따라서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종업원의 직무 발명을 승계해서 사용자가 특허를 받을 경우에는 종업원이 이렇게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정당한 보상과 관련해서 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에서는 보상액을 결정할 때 직무 발명에 의해서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액은 특허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개발의 공헌 정도를 통해서 정하게 된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연에서는 사용자, 그러니까 회사가 당장 발생한 이익은 없다고 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서 사용자가 얻을 이익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직무 발명 자체로 인해서 얻을 이익을 의미한다고 판결한 결과가 있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수익과 이제 비용 정산 이후에 남는 영업 이익 등의 회계상 이익을 전부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익, 비용의 정산 결과와 관계없이 직무 발명 자체로 이익이 있으면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 사례와 같이 사용자가 제조,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직무 발명 권리 범위에 포함이 안 되더라도 직무 발명에 대한 특허권으로 인해서 경쟁 회사가 그 직무 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만들어서 자사의 매출이 늘었다면 이로 인한 이익도 사용자가 얻을 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단순히 금전적인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무 발명 자체에 대한 이익을 고려할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 생길 수 있는 이익까지 좀 포함된다는 거군요. 혹시 추가적으로 더 알아둬야 할 점도 있을까요? 네, 참고로 그 특허권을 침해하면 특허법 제225조 제1항에 따라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의 용기나 포장에 특허 표시 또는 특허 출원 표시 이렇게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아둬야 할 생활법령 법제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슬기로운 자치생활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미얀마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서 경기도 의회 의원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고요. 자, 이어서 물이 흐르던 하천이 공사 때문에 땅이 됐다면 이 땅은 어떻게 활용하게 되는 걸까요? 내가 가진 땅과 인접해 있다면 이 땅을 활용할 수 있는 걸까요? 소규모 하천부터 한강처럼 커다란 강까지 물이 흐르던 곳이 공사 때문에 대지가 된 패천 부지 어떻게 활용하게 되는지 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누실 분 모셔보죠. 김직란 경기도 의회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의원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혹시 저 모르십니까? 혹시 옛날에 그 전통시장 관련해서나 공공항 이전에 관련해서
뵙지 않았을까 싶은데. 전혀. 잘 모르겠습니다. 전혀 아니고요. 네. 넘겨짓기 했는데 안 되는군요. 예, 혹시 그 의원님의 그 카카오톡. 네네. 보시면 아마 제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네, 그러셨군요. 죄송해요. 제가 추후에 따로 연락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워낙 또 많은 분들을 만나시기 때문에. 네. 자, 경기도 의회에서 미얀마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챌린지를 좀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의원님도 그 참여를 하셨죠? 네네, 저도 참여했습니다. 예. 의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가 또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 저희 경기도 의회에서 그 미얀마의 봄이라는 행사를 했어요. 예. 그 비하인드 영상을 공개하고요. 오늘 25일까지 그 영상에 미얀마의 민주화를 응원하는 댓글을 달아주시는 그런 이벤트고요. 예. 경기도 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의회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도 이런 이벤트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 저희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도 진심으로 좀 응원을 합니다. 자, 경기도 현안 살펴보도록 하죠. 얼마 전에 양여 패천부지 플랫폼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셨다고요. 먼저 이 패천부지가 어떤 땅입니까? 그 패천부지의 일반적인 정의는요. 개념은 조금 전에 우리 최영재 아나운서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 하천공사 또는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요. 하천의 물줄기가 그러니까 유로가 변경돼서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국공유 토지를 말해요. 일반적인 정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등기를 이렇게 저희가 떼보면 등기부 등본에 보면 개인 땅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걸 이제 공유 그 패천부지라고 일반적인 정의고요.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하천 내에 있는 패천부지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양여받아서 관리하는 부지가 양여 패천부지고요. 양여 패천부지는 국가의 땅입니다. 예전에는 그 물이 흐르는 소형 하천이었는데 최근에 다시 가보면 물이 말라서 하천이라고 좀 보기 어려운 곳들도 있잖아요. 네네. 이런 곳도 패천부지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보기에는 물이 말라서 하천으로 보기 어려운 곳이 패천부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통 그 소형 하천이라는 소하천은 시장 군수가 관리하는 하천인데요. 실제로 그 하천으로서 기능을 못하는 것이 패천부지예요. 그래서 하천 기능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경기도 내에 이런 패천부지는 어느 정도 있는 겁니까? 저희가 약 한 1183필지가 있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도 이런 패천부지가 계속 좀 생겨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계속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천공사나 또 뭐 홍수 그 밖에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천의 유로가 변경돼서 하천 지금 구역에서 제외된 국공유 토지인데 나중에 하천 구역이 변경되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물이 흐르던 곳이 땅이 됐다면 이 땅은 국가에서 소유를 하는 겁니까? 이게 누구의 땅이 되는 겁니까? 제일 궁금한데요. 그 양여 패천부지는 처음에 국가 소유였어요. 그리고 국가 소유가 맞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기도지사에게 양여 해줌으로 인해서 결국 경기도 소유의 부지가 되는 겁니다. 경기도 소유의 부지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패천부지는 어떻게 활용이 되는 겁니까? 지금 대부분 이제 경작을 해요. 대부를 내서 빌려서 경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특정한 씨는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 A 씨 같은 경우는 뭐 경로당이나 소위 공공 어린이집이나 족구장, 주차장으로도 이용되는 경우가 있고요. B 씨 같은 경우는 어린이 놀이터나 뭐 또 거기도 축구장, 야구장, 다용도 체육시설로도 이용되고요. 실제로는 다양한 용도로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일반인들이 이렇게 좀 검색을 하면 그 패천부지에 대한 뭐 사진이나 지도 정보 정도는 알 수 있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우리 최영재 아나운서님도 모르시잖아요. 저도 잘 모르죠. 기본을 모르면
정말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렇죠. 네. 민간에서도 이 땅을 취득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양옆해천 부지는요. 예. 그 일반 민간에서 대부에서 경작이 가능하고요. 예. 실제로는 매매도 가능한 부지입니다. 매매도 가능하다? 네, 가능한데 이제 기본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지금 양옆해천 부지가 현재는요. 1년에 한 번 이상 공고를 하게 됐어요. 공포하게 됐거든요. 예. 그 일반인이 현황을 보고 경기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몇 단계를 거치면 실제로 땅을 취득할 수 있거나 내용들을 알 수 있는데 현재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번 토론회에서 이런 폐천 부지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좀 논의가 됐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본을 알아야 이제 접근하기가 쉬운데. 그렇죠.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시스템을 좀 보완하고요. 좀 우리가 며칠 전에 제가 이제 그 회의를 했는데 교수와 경기도 우리 집행부 관련부서장 또 담당 팀장 민간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토론회를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주자. 그래서 경기도 부동산 그 핵심 시스템이 경기도 부동산 포털 웹 서비스거든요. 거기에 양옆해천 부지 현황을 정비해서 연동시켜서 활용하자 하는 내용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플랫폼 구축을 하겠다 이런 건데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까? 지금은 지번을 알지 못하면 들어가기 일부 아시는 분만 일단 정보를 습득할 수가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플랫폼에서는 지번이 없어도 읍면 정도만 검색해도 부지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게시 방법을 좀 구체화하려고 해요. 그다음에 또 2차적으로는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를 다 모은 다음에 양옆해천 부지 플랫폼을 제작해서 지금 정보의 그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게 목적이고요. 부동산 포털을 클릭하고 그냥 들어가면 두 번 정도만 클릭하면 시군의 양옆해천 부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당 필지를 클릭하면 그 지번이나 면적이나 공시지가가 보이고 또 대부 중인지 아니면 매매하는 매각 중인지를 볼 수 있는 세부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플랫폼이 구축이 되면 주변 환경도 좀 볼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지도를 좀 그 필지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주변까지 보여주도록 어느 정도 25,000분의 1, 5만 분의 1 정도의 지도까지 지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지금 소개가 됐으니까요. 일단 주변에 있는 부분까지 어느 정도 보일 수 있게 고는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 어떤 일련의 일들 때문에 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좀 투기에 대한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이런 정보 공개가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칫 투기로 또 활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콕 찔린 부분이 우리 최영재 아나운서님께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셔서 이번에 토론회에서 나왔던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 정보의 투명성이 도민의 그 알 권리와 또 우리 경기도 자산관리 효율성을 보완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요. 또 부동산 투기라는 부정적 면이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이번 조례 이 플랫폼 제 조례에는요. 폐천 부지 대부를 하고 빌려주고 50%를 또 매매해서 매각 대금의 30%를 그 관리 주체인 시군으로 주는 시스템이에요. 시군의 세입으로 귀속되도록 해서 결국 하천의 유지 보수에 그 비용을 그대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는 건데 실제로 또 모든 정책은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점을 너무 크게 부각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면 그 정치인으로서나 또 도민을 위해서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현재까지의 이 투명성이나 정보의 공개성이 좀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런 게 있었어라고 하신 분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정책이든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인센티브를 줘서 공무원들이 적극 경쟁을 펼치게 하고 예. 또 도민하고 소통과 현장의 끊임없는 관리 감독을 만들어가고 예.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2차 토론회를 거쳐 논의를 좀 더 심도 있게 또 사전 예방책을 마련해 볼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 일부 지자체에서는 폐천부지 활용해서 공원을 만들기도 하던데요. 네네. 강이나 하천이 대지화돼서 그렇게 넓은 땅이 생기는 겁니까?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하천 구역 옆에 폐천 그러면 딱 붙어 있는 것도 있고요. 예. 실제로 좀 떨어져 있는 것도 있고요. 예.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저도 잘 모릅니다, 솔직히. 저 기본을 아는 게 없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그 폐천부지 등이 그 활성화가 되면 네. 아무래도 폐천부지의 땅값이 좀 오를 수 있잖아요. 저의 이제 예. 목적의 일부인데요. 전체 목적은 아니지만 예. 실제로 저희는 항상 예산을 어디다 쓸 것인가를 논의를 하잖아요. 예. 네, 세금을 받아서 일단 어떻게 쓸 것인가도 고민을 하는데 예. 이것은 결국은 자산 가치를 좀 증가해서 실제로는 경쟁이 붙겠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지금은 다 굉장히 저렴한 공시지가 기준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렇게 된다면 저건 내가 반드시 필요한 거야. 아니면 제가 옆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예. 필요하신 분들의 경쟁에 의해서 자산 가치가 좀 높아지면 결국은 우리 경기도의 예산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자산이 높아지고 그 자산이 저희가 충분하지 못한 하천에 관련한 예산으로 다시 들어가서 하천 관리를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경기도지사님께서 이재명 지사께서 얘기한 그 하천의 도심지 가치에 대한 부분이요. 좀 더 그 도시민들의 휴식처가 되고 문화 레저, 체육시설이 되고 있는 하천의 유지 관리에 좀 더 많은 예산을 쓸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자, 짧게 우리 애청자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네. 저에 대한 그 PR을 하라는 말씀이시죠? 예, 뭐 하시죠? 네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실제로 정책은 항상 양면성이 있어서 칭찬을 받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책은 항상 도민께서 바뀌시고 또 도민의 여러 가지 삶의 질이나 요구가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설득하고 또 말씀드리고 또 문제가 있으면 바꿔가는 게 의원으로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조례는 매년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폐천도 하천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면에서는 공공성이 우선돼야 되지만 목적성, 방향성도 가지고 기본계획 관리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요. 주변 토지와 연계성, 공익성도 고려해야 됩니다. 결국은 저희 도민께서 함께 참여하는 정책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 PR이기 때문에 저는 3년째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는 수원에 세류 1, 2, 3동 권선 1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직진 김직란 의원입니다. 이 정도 하면 괜찮으시죠? 훌륭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카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최영진 아나운서님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김직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유튜브 접속자 수가 3,600분을 넘어서 갑자기 제가 안 보던 사이에 그 제작진이 저보고 인절미를 사라고 하는데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갑자기 왜 인절미를 제가 사야 되는지. 자, 오늘의 정답은 3번 인저니어티였고요. 정답 보내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문자를 또 보내드리고 향후에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74번님께서는 제 이름으로 또 삼행시를 지어주셨는데 최근 시사 정보도 얻고 형 이상학적인 최영진 아나운서 젠틀한 목소리도 들을 수 있어서 진짜로 좋아합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라고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7870번님 정답 보내시면서 부산인데요. 지금 등산 중인데 갑자기 인절미가 너무 먹고 싶다. 제가 3,600분이 넘었으니까 인절미 사겠습니다. 자, 김한선의 이젠 잊기로 해요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오늘 잘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 의미를 좀 생각하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